네, 7월 28일 김윤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넷입니다. 3특검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한 발 더 깊이 있게 특검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김용남 전 의원님과 오늘 명예특검으로 특검 제조기로 알려져 있죠. 주진우 기자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코너가 특검 캐비닛이다 보니까 밑에 캐비닛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 뭐 들어있는지 미리 물어보시면서 한참 앞토크를 하다 보니까 살짝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다. 캐비넷이 좀 작아. 인천 얘기가 들어갔겠고. 네, 캐비닛에 뭐 들어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이야기는 잠깐 있다가 하고요. 그래도 오늘 나온 특검 소식 중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이게 시기가 공교롭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웬 정치 보복이? 이긴 전 최고위원이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과거 윤석열이 했던 방식 그대로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뭐 하는 얘기고 네. 택도 없는 소리고. 아이고, 말도 안 그거는.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니 사실은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거죠. 음. 왜냐하면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 정당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예. 취지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도 압수수색이 꾸준하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요. 네, 오히려 좀 늦었어요. 아. 늦었어. 자, 공천 개입에 이준석이 관여했느냐? 이미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들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선 공천만 따져보자고요. 예. 2022년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당대표였죠. 공천입니다. 자, 예. 김영선 관련해서 야,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윤석열 얘기 나오고 김건희가 잠깐만 있어봐요. 다 하라고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윤핵관들이 막내 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 자, 공관위원장이 상현이잖아요. 윤상현 어제 불려갔지 않습니까? 네. 불려갔고 윤상현 가서 얘기했고요. 다 실토한 것 같던데요. 그리고는요,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 부분은 거의 공천에 개입했고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공정한 그 공천을 흐트렸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이준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이준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준석도 당연히 데려가죠. 지난주에 명태균이 제가 방송에 불러가지고 자, 저 황금폰이랑 증거 나오면은 이준석 어떻게 돼? 이렇게 했더니 정계 연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정진석은 어때요? 그날로 바로 아웃입니다. 얘기하더라고. 지금 입을 좀 여시라고 하시죠. 입 열어요. 열어요? 열고 싶어 죽겠어. 왜 특검에 안 오냐고? 특검만 날짜가 안 맞네. 명태균도 오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그분은요. 입에 마스크를 씌워놓으면요. 바로 모든 거를 불 사람 아닙니까? 근질근질해서. 그런데 그분 얘기가 지금 공천 개입했던 내용 중에 지금, 김영선 의원 건은 됐지만, 다른 재보궐선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지방선거 때 그 정진석과 이준석 간의 커넥션, 그 뒤에서 김건희가 뭘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답니다. 자기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내 증거를 내가 검찰에 가 있는 내 증거를 갖다 보면 거기까지도 된다. 자, 정진석, 이준석이 키맨이고 두 사람은 수사하면 바로 정계 은퇴다. 이 얘기했어요.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문제는 이미 여러 증거에서 녹취 파일도 있고 네. 뭐 또 그날 이제 카톡 보낸 것도 있잖아요. 예. 윤상현도 불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오밤중에 김영선 경선하라는데 뭐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전화하고 윤석열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뭐 윤상현이한테 전화할게. 뭐 이게 이어지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문제 법률적으로는 업무방해는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됐습니다. 보여요. 네. 그냥 그거는 기소하면 될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때 같이 실시된 판이 훨씬 더 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 뭐
서울의 구청장 한두 명 정도 그리고 지방의 뭐 시장 말이 많았거든요. 네. 어머. 공천과 관련해서 예. 실제로 소문은 무성했어요. 못 받을 사람인데 받았다. 네. 이상하다.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소문이 그때 무성했는데 과연 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게 밝혀질 거냐? 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예. 그 공천으로 가는 네. 길에 매우 중요한 분이었어요. 예. 최호 씨. 예. 오늘 또 오늘 다른 뉴스를 보셨는데 예. 그분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검에서는 아직 수사를 하지 수사하진 않았다.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매우 중요했어요. 예. 제가 쫓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가요? 어떤 혐의가 있고 예.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 수사가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신병을 좀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서 얘기하면서 장제원 전 그러게요. 비서실장 얘기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랄까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 장제원 전 의원은 없는 보면 사람한테 거기한테 다 미는 몰아. 거야. 근데 그거는 수사받다가 중간에 한 명 좀 사라지면 뭐 예를 들어서 예. 사망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주한 도피하고. 사람이 생기면 예. 원래 그 관련자들이 모든 혐의를 그쪽으로 다 밀어요. 네. 그러면 오늘 주가 조작범 삼부특검에서도 똑같은 도망갔죠. 형식이야. 4명 중에 1명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면 다 글로 밀어. 다 밀어놓고 그러면 기소 중지되거나 참고인 중지되거나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풀고 가는 그런 예. 일인데 장제원 의원한테 그렇게 미는 건 좀. 그러니까 이미 사망자가 있으니까 예. 그냥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앞으로 다 장제원 의원한테 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가서 골프 치고 있는 정진석의 신병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본 가서 골프 치고 있어요? 다 일본 사람들만 만나더라고요. 그냥 많이 윤석열 김건희가 관저에서 나왔잖아요. 예.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부터 다 그 출국했어요? 제일교포 그리고 일본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더니 일본에서 골프 친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지금 일본에서 잘 놀고 있다는데 이분이 중요하거든요. 명태균이 그랬어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아우 다 출국해야 했다. 된다. 아니, 근데 출국 금지가 아직 안 돼 있나 보죠? 안 돼 있고 수사도 어머.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수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공천 개입 관련된 수사를 창원에서 수사하던 사람 2명이 와가지고 하거든요. 창원에서는 10명 검사. 예. 10명 넘는 검사들이 왔는데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정유미 눈치 보고 윤석열 눈치 보고 잘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 네.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속이 막 타요. 근데 그런 분들을 왜 특검팀에 넣었죠? 애초에 수사를 잘 못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분들인데. 아니 일단 사안은 알고 있으니까 아. 다른 사람이 하면 처음부터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네. 처음부터 봐야 되니까 예. 일단 근데 본인 의지만 있다면 네. 이제 창원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못했더라도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 김영선 전 의원 거는 사실은 조적 지열이고 다 완성됐고요. 훨씬 판도 크고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액수도 더 훨씬 어마어마할 지방선거까지 나갈 수 있느냐. 예. 지방선거 공천까지. 그게 관건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문 닫을 수도 있는 수준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 보시는 건가요? 밝혀진다면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근데 순진자들한테 몰아주려고 하는 꼼수에 대해서도 계속 좀 감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드네요. 원래 이게 전형적인 방법인데. 네. 그래서 증 안 되면 항상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한 명 보내는 거예요. 한 명 해외로 가면 그쪽으로 다 몰거든. 네. 예. 뭐 지금 집사 김예성 씨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분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금 부회장도 도주해서 어디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 또 신복의 그 점쟁이 중에 심 선생이라고 또 해외에 도피했습니다. 점쟁이인가요? 점쟁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은 주특기가 뭐냐면 호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뭐 물건 맞추는 거, 숫자 맞추는 거. 그게 뭐예요? 심 선생. 심 선생은 누구의 건- 집사였죠? 아니 심 선생이라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가 씨가? 커바나 컨텐츠에서 예. 나오다가 목을 눌려가지고 목덜미 눌린 아, 그랬죠. 예, 그 예, 사진 목덜미 찍으려고 누른 할 때.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심 선생이고 네. 이 주머니에 사람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봐 치기.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건진보다 예. 신발이 좋아가지고 예. 지금 계속 신발이 좋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중용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 얘기로는 심선생. 예. 무정 스님의 자식으로 진짜 자식인지 양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정이라고 하는 분은 윤석열 김건희를 소개해줬다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의 아들 뭐 양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들로 불려졌으니까 매우 심 선생. 가까웠던 예, 사람입니다. 김건희 머리 눌렀고 지금은 또 도피해 있다. 예, 네, 지금 그런 심 의혹을 선생, 김 기자가 김예성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정진석 일본에 외국에 있다. 나갔습니다. 특검팀에서 좀 이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특검 캐비넷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특검 캐비넷에 그 내용이 비밀번호 들어있는데요. 뭐예요? 윤석열 씨 수임 번호입니다. 3617 그리고 C. 야, 오, 열어주십시오. 의원님 어느 쪽으로 돈 좀 쓰셨어. 안 열리나요? 다시 잠궜어. 다시 한번. 예. 아, 내 기대고 열어볼게. 1, 7, C. 기술자는 맞는데. C. 열린 것 같은데요? 어머, 오늘 저희가 지금 빨리 잠깐만. 아 이것도 방송 사고네요. 죄송합니다. 도전 3617C 혹은 잠깐만. 36172. 3617. 3617 C. 팀 번호 맞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날이 더워서 여러 가지가 애를 먹이네요. 네. 36172. 그래 이럴 땐 부시는 예, 거야. 36172 한번 해주세요. 2. 36172도 괜찮습니다. 1, 7, 2. 이제 때렸더니 자, 삐졌나 봐. 예, 너무 더워서 댓글창에 타로겠냐고.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소리 나면 안 자, 되는 거 저희 아니야? 제작진이 한번 열어봐 아니요? 주시고요. 우선은 이야기를 좀 이어가시죠. 네. 자, 제작진이 열어봐 주시는 걸로 하고요. 자, 댓글창에는 타로겠냐라는 말씀까지 있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얼른 열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윤석열 씨 수임번호 맞다. 이 안에 사실 저희가 넣어놓은 게요. 김건희 씨 그 목걸이거든요. 나토 순방에서 문제가 됐던 그 목걸이인데, 지금 이게 김건희 씨 쪽에서 특검 수사 들어가니까 과거의 대통령실 해명이 틀렸고 사실은 모조품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고 하다가 아니면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다가 이제 모조품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궁색하니까 그렇겠죠. 음, 빌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김건희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예, 사돈 어른 댁에서 그 목걸이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압수수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빌렸다는 것은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고 일단 진품이다 그러면 그게 6천만 원 이상인데 아마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모조품이다 해놓고 그 보증서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리얼 건- 넘버랑 보증서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아마 치웠겠지. 아, 그래요? 네, 치웠겠죠. 그러면 가품 논란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가요? 아니, 미궁에 그거는- 빠지나요? 그거는 감정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예, 예. 그 원래 가끔 보면 그 외국 나가서 그 비싼 시계나 뭐 이런 거 사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들어올 때 관세 신고를 하고 관세를 물고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뭐 그렇게 신고할 시계는 아니에요. 반클리프 아니네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시계 케이스하고 보증서 이런 거는 안 갖고 들어와요. 아, 일부러요? 네, 일부러 안 갖고 들어와요. 와. 그리고 시계만 갖고 차고 오지. 예. 그리고 그거는 지인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이 뭐 나중에 한국 입국할 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 저기로 보내지.
그 배송 야. 해외 배송 그렇게까지 세금을 안 그러니까, 내기 위한. 이 실물 어떤 귀금속하고 보증서하고는 따로 논다고요. 예, 예.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 경우도 그 경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조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짝퉁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 5월에 이미 그런 의견서를 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 압색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목걸이 비슷한 걸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정말 가짜를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놨을 예, 것이다. 그랬을 가능성도 예, 있지 예. 않을까. 저렇게 좀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심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는 너무 좀 국가를 경영했다는 사람인데 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 계속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좀 참담합니다. 그리고 어찌 사돈댁에 이것 좀 작물인데 맡겨놓고 이게 보통은 그런 부탁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더군다나 차라리 남은 몰라도 예. 이 사도는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게 충분히 통할 만한 분위기겠죠. 네, 아. 거기는 네. 김건희 씨 집안도 그렇고 뭐 김- 사돈 집도 그렇고 김진우 이분이 음. 또 사업체 만만치 않죠 거기도. 네, 사업체를 운영했으니 사실은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최은순 씨도 최은순과 그다음에 김건희 그다음에 김진우가 같이 운영하던 사업인데 지금은 공식으로 빠지면서 예. 김진우가 거의 맞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조사를 받고 있죠. 조사를 받고 있으나 오늘 특검팀에 소환됐다고. 조사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예. 매우 중요한 사람이어서 다른 부분도 많이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부분요? 이분이 사실 알려지게 된 거는 그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김건희 명태균 카톡에 보면 그 지가 네. 철없는 우리 오빠 떠드는 오빠. 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윤석열 씨가 아니라 친오빠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이분이 실제로 어떤 당 안에서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당까지는 몰라도 예. 저기 서초동 주변에서는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명태균 씨가 나중에 이제 너 당선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사라지는 게 도움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선거 때도 그리고 돈과 관계된 일은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가짜를 넣어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건희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샤넬 신발 12켤레도 260ml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일부러 가짜를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교환해 간 건 250ml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 교환해 갔을 때 250ml 나왔을 때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제 신데렐라 수사다. 250ml 갔다가 김건희한테 신겨보면 이게 결론 난다 얘기했는데 근데 250이든 60이든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샤넬을 받은 게 그게 그렇죠. 뇌물인 거지. 예. 뇌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안 입고 의원님을 줬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나한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뇌물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260ml가 지금 샤넬이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여러 명한테 크로스 체크했는데 260ml는 아니에요. 260이 아니야, 김건희가. 아, 김건희 씨가 평소 신는 신발 사이즈가 아니야. 근데 왜 신발장에다 260을 12켤레나 놔뒀을까? 이거는 그 DP용이죠. 아. 저는 250 그 얘기가 나와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됐어요? 240. 그러니까 여자가 김건희 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260을 신는다는 게 보통 입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볼이 정말 넓어. 볼이 넓은 사람은 윤석열이 볼이 넓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260은 못 신을 것 같은데. 아니 그 60은 샤넬 아니. 구두가 윤석열 구두는 아니었으니까. 아니죠. 네. 김건희가 아주 여자치고 볼이 너무 넓어서 자기 이 길이에 비해서는 큰 걸 신어야 볼 때문에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글쎄 그 정도 키에 260 구두 신기는 어려울 제가 거죠. 김건희 윤석열이 신발을 벗고 들어간 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게 윤석열 신발이구나 김건희 신발이구나 봤어요. 예. 근데 그 발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기 250, 60까지 가지 않았어요. 예. 또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지인 중에 260을 신는 여성분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김건희의 지인 중에 예, 예. 그래가지고 혹시 물어봤더니 그분 이름이 토비 언니인가요? 아니야. 근데 그 덩치가 큰 분 한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의 신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자가 260이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못 구한대요. 남자 신발밖에 못 신어서 항상 수지화를 맞추거나 굉장히 스트레스가 그를 받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요 신발만 본대요. 신발부터 보이는데 근데 절대 아니었대요. 아, 그런 고충을 가지신 분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예. 김건희 씨는 주변에 보면 그런 건 아니었다. 아니었다고요. 네.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260이 김건희의 신발일 가능성은 거의 네. 아주 낮습니다. 근데 네. 왜 집에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나는 260이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걸 빌려서 갖다 놓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항상 몸에 배어 있잖아요. 네. 상시화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그리고 글쎄 지금 문제가 된 게 샤넬 구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치웠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샤넬 구두는? 예. 근데 샤넬 신발이 근데 몇 개 그게 있었다고요? 12켤레나 있었다고? 아, 일부러 갖다 놨다라는 의심도 들죠. 네. 아니 그리고 일단 여자 260이면 완전 왕발이야 왕발. 아니, 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이 수사가 농구 굉장히 좀 선수들. 이상한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게 아까 네. 주진우 기자의 말씀이시고 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신발 사이즈 계속 얘기했는데 예. 이거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이거는 그냥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수사의 핵심이 되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물건들은 어디에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가지고 있다면 한때 뭐 청평 어딘가에 약간 그 지인이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알기가 마음 어렵네요. 먹고 예. 숨겨놓으면 쉽지 않죠. 그 전에 이제 뭐가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던 모 회장님, 뭐 큰 그룹은 아니고 그냥 뭐 조그만 회사인데 명칭이 회장님인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중요한 서류 뭐 이런 거는 컨테이너에다가 숨겨놨는데 예. 그런 거 찾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게 수사 해봐서 숨겨놓으면. 아시는데 네. 컨테이너. 근데 네. 주기다 컨테이너에 들은 것도 막 찾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도 많이 찾으러 다녔어요. 예, 그 컨테이너 이명박 어디 서류 컨테이너 네.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기 어디도 있냐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있었어요. 예.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저기 평창동에 있는 김기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갔어요. 예. 갔을 때 그때는 한 번 이렇게 갔을 때는 허탕 쳤는데 두 번째 그 벽과 벽 사이를 뭘 쏘아가지고 전파를 쏘아서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걸 알아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야. 그걸 가지고 가서 비밀의 방을 찾아냈었어요. 그게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네. 그래갖고 벽을 허물지 않고 이렇게 검사하는 기계가 있죠. 그래서 비밀방을 찾기도 했어요. 근데 저기 건진법사 때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비밀방도 아니었어. 그냥 그거는 방이야. 그냥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건가 보요. 그냥 옆에 방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였죠. 사실은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앞서 검찰이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한 거다 남부지검에서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제 8월 6일 소환이고 윤석열 씨가 7월 29일 그러니까 내일인데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안 나오죠. 윤석열은 출석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김건희 씨도 8월 6일에 출석을 할까요? 김건희는 출석합니다. 오.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나오는데요. 예. 출석하면서 오히려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 그럴 준비를 하겠죠. 아니 일단 처음엔 나와야죠. 처음부터 안 나오면 바로 구속으로 가는 수순인데 예. 8월 6일은 나올 겁니다. 저거. 네. 예, 예. 근데 본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3, 4일씩 쉬고 한 혐의당 하루를 하고 저녁 6시 전에 끝내달라. 아니 그게 무슨 유현진 선수 로테이션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바캉스 세상에. 왔어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나온 김에 쭉 하고 어. 이제 계속 부를 것이다. 그럼 한 번 나오면 사나흘 쉬고 그건 무슨 프로야구 선발 투수야. 네.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그게 150 넘게 던질라. 출석 횟수를 자꾸 늘려서 네. 어차피 특검이 특검은 구속영장을 칠 거고 법원의 영장재판에 출석해서 내가 이렇게 매번 꼬박꼬박 출석했다.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 예. 얘기하려고 이제 그렇죠. 출석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네. 게다가 특검이 끝나면 검찰로 다시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려고요. 네. 나머지 혐의는. 그리고 그 시간을 좀 벌고 싶겠죠. 계속해서 지금 병원에 가서 도장을 찍고 있어요. 도장을 지금도 병원 다니나요? 지난주에도 갔죠. 아, 김건희 씨가. 네네. 발만 찍으라고 내가 지금 아, 사진 기자들한테. 분명을 예, 해놨는데 가운을 입고 발을 찍고 있어요. 지금 사실 찍은 것도 있어. 아, 지금 취재 기법을 이렇게 청기누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안 할래. 얘기.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는 조사에 응하는 척 그리고 그 모든 걸 뭐라고 해 순응하는 척 이렇게 예. 하면서 계속 구속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네. 네. 아니, 시간이 이렇게 벌써 됐는데, 얼른 그러면 주진우 기자 전문인 또 종교 이야기를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어서 네. 조금 뛰어넘어서 그거 먼저 할게요. 네. 세상병 특검에서 이영훈 그리고는 김장환 두 사람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전 가슴이 떨렸습니다. 수원의 황태자가 아니라 뭐 거의 대한민국의 아니, 주인이라고 아니, 구순이 넘은 분한테 황태자는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구순이 넘으셨는데. 근데 수원에서 정치하려면 저분한테 가서 인사해야죠. 네, 많이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자, 조용기하고 김창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2000년대 초반에 기자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 와. 꼼짝을 못하고 저분 앞에 다 고개를 조아리더라고. 저 사람이 누구야? 봤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조폭도 꼼짝을 못합니다. 와. 조용기, 김태촌 그런 사람, 네. 검서방파, 양은이파, 두목이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꼼짝 못하던 사람이 김장한 목사,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그 두 분이 저 두 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기 정치인들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예. 이명박이든 김영삼이든 다 그래요. 그 김창한 목사 집에는 전두환이 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들이 목사가 저렇게 정치에 관여하고 그리고 사회에 다른 데 관여하는 걸 보고 이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는 게 기독당이었어요. 아, 그 정광훈 씨 아닌가요? 그때 앞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 장경동 목사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와 인연이 20년이 넘는 게 다 저 사람들 때문에. 취재를 하시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써야지 하다가 제가 순복음교회는 9달 다니면서 기사를 써가지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은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김장하는 어찌 해야지 하다가 못하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깡패 영화예요. 아, 진짜로 지금 쓰고 계시는 깡패 거예요? 소설이야. 느와르예요. 예. 느와르인데 앞에서 이제 종교 깡패하고 정치 깡패가 있어. 근데 오. 위로 올라가 보면 뒤에 김장한 조용기가 있는 거죠. 오. 이 얘기를 기사를 쓰다가 이거를 어찌할까 그만큼 김장한 목사가 등장하지 않아서 제가 소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류승환 감독이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유승환이 같이 하기로 하셨어요. 예. 자, 류 그런데 감독님이랑 하시니까. 요 얘기를 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분이 왜 이름이 나왔냐면은 무속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각종 7시간 그 김건희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을 구해준 사람이 김장한 목사 그리고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네. 그 앞에서 보수 교단이 윤석열을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했는데 여기에서 이름이 나와가지고 최혜병 특검에서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김장한 목사가 시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근데 예. 다만 참고인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사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영훈 목사가 그리고 김장한 목사가 예. 그 한마디를 했는데 한마디를 하면 누가 정치인이 그 말을 거스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명확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임성근 그 전 사단장이 한쪽 로비 예. 창구로 군목들 그리고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이 로비한 한 축은 지금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 다른 한 축은 이종호 김건희 라인인데 예. 그쪽은 지금 수사가 조금 더디게 진행된다고 아, 그래요? 들었습니다. 아니 네. 이른바 이제 종교인들이니까 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뭐 이 정도 진술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기도해 준 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도 해준 거냐? 네, 그러니까 네. 얘기도 전달하고 기도도 해준 거냐? 기도만 해준 거냐? 예. 요걸 밝히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뭐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해줬느냐 아니면 뭐 헌금 형태라도 뭐가 있었느냐 아. 그거는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돈 문제. 그게 예. 헌금이었다고 하더라도 헌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헌금이 종교로 가면 돈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매우 어렵죠.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데 최혜병 사고 일어나기 6일 전에 공교롭게 김장한 목사가 해병대 가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그 기도도 해주고 밥도 먹고 안보 교육도 합니다. 그 부대에서 예. 목사가 군인들한테 안보 교육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안보 교육을 했고 사건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과 김장한 목사가 통화한 것 자체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막 뒤집어지면서 불법과 탈법을 막 일삼는 거 이걸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한 걸 보면 목사와 그 이철규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건 부적절한 만남이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만남이 어떻게 사회에 폐해를 끼쳤는지 그 부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최상벽 특검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고요. 6시에 또 맞춰야 되니까 주 기자 뒤에 방송 있으셔서 요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신천지 통일교 수십만 명 당원 가입한 건 사실이다. 내가 이만희를 만나서 안다. 직접 들었다. 윤석열한테 지금 압수수색 2번 막아준 도움 덕분에 많이 가입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거짓말은 안 하겠죠. 아, 자기한테 뭐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니 그 신빙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걸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만희를 만났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대구시장 할 때. 만났다. 예. 명태균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자, 그 신천지하고 그 윤석열하고 가까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그건 모르고 신천지하고 홍준표하고는 가까웠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홍준표가 말이야. 홍준표가 시장이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박땡땡 씨가 예. 후원자이자 아주 최측근이에요. 그 사람이 김영선이더러 뭘 하나 써달라고 하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 추천사 이런 거 아니면 참석해달라 이런 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그러니까 왜 종교에 가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런데 홍 시장이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들었다. 왜 들었다. 예. 자,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만희하고 잘 알고 신천지하고도 가까운 관계라는 거는 여기서도 드러나요. 아니 이만희가 아무나 만나주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근데 예. 내가 들었다. 그 전에는 윤석열 도왔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신빙성이 매우 있어요. 홍준표도 신천지하고 가깝거든. 홍준표 전 시장이 거짓말이기보다는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밝힌 건 2022년 3월 9일 대선 이후에 22년 8월인가 뭐 예. 그때쯤 만났더니 별장에 가서 이만희를 만났더니 뭐 10만 명 당원 가입시킨 얘기를 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대구시장 시절. 네. 예.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이 그때가 첫 만남이냐? 이만희와 처음 만난 거냐? 예. 대선 전에는 안 만났냐? 그거는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만남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 홍준표 시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 시장이었을 때, 그 대선 전이었나? 대선 전이었나 보다. 시장은 그때, 대선 후에 했죠.
네? 지방선거 2022년 아니 그 네.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아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성회였다던가 어디였던가 인터블그 호텔에서도 뭐가 있었고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신천지가 대구에서 매우 큰 행사를 열었는데 그 관계를 보면 홍 시장과 이만희 목사라고 해야 돼. 이만희 씨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예.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 홍준표 전 시장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에 그러니까요. 당선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대구 지역구 의원을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시장 시절이에요. 안 만났겠나? 아.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본인한테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실을 굳이 홍준표 전 시장이 오픈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홍 전 시장 입장에선 거의 필살기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당해산 국민의힘 어쨌든 해산됐으면 하는 바람. 최대한 흔들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아, 예. 최대한 흔들어서 저게 깨지든 아니면 뭐 정말 공식적으로 해산이 돼서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깃발을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잊혀지는 인물이잖아요. 아.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은 최대한 흔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홍 시장의 흔들림이- 홍 시장의 소원은 저기 국민의힘 해산인 것 같아. 더도 말고 덜도 실제로 말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페이스북에 있어요. 올리고 네. 있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뜻을 전혀 숨기진 않고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두 분이 각자 보기에 이번 주 특검에서 각 특검이 3개나 있는데요. 그 특검들이 이번 주 주목해서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제가 보면 그 김건희 특검의 좌판이 정말 넓다. 예. 근데 저 좌판을 언제 다 그 정리해서 다 팔지는 잘 모르겠다. 예.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할 수 약간 있을까요? 걱정돼요. 예. 그럼 뭐를 가장 원포인트로 먼저 하기를 좀 추천하십니까? 조언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은 그 명칭이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구속을 8월이나 아무리 늦어도 9월 안에는 하면 일단은 뭐 커트라인은 넘는 거죠. 예. 구속. 그리고 지금 그 특검법안에 들어있는 사안을 다 수사 전교를 못하고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거 갖고 욕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건 물리적으로 무리예요. 16가지 너무 많다. 너무 예. 많아요. 그래서 예. 일단 빠르면 8월 내에 예. 구속을 시키면 합격은 되는 거다. 아, 김건희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 네, 수석은 못 되더라도 합격은 되는 거다. 아. 김건희 신병 확보 그리고 또 돈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가장 예.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 특검에 출석한 김진우 오빠 네. 김진우하고 그리고 정진석, 아, 최호 만약에 그다음에 근데 외국에 이준석 있는데 안 과외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아니 거예요? 오게 해야죠. 어. 오게 해야죠. 자, 정진석과 이준석 간의 관계, 그 안에 있는 돈의 흐름과 그때 공천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만 특검에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매우 큰 성과를 얻게 될 거라고.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한테 영장을 쳤던데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요? 뭐 누가 봐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단전잔소와 관련해서 본인이 했잖아요. 예. 소방청에 전화도 전화? 걸었고. 지시했습니다. 예, 뭐 거짓말은 처음부터 계속 많이 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힘든 케이스 아닌가 야, 싶은데요. 그러면 최소 무기징역인가요? 뭐 주요 임무 주요 임무 종사자. 종사자. 예. 주요 임무 종사.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평생 근데 진짜 큰 집에서 사셔야죠. 집에 있었다는 현금 뭉치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밝혀야죠. 궁금해하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네.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하고도 그 돈의 행방은 끝까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소식을 덧붙이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7월 28일 김은지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